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은 호주 대사가 여당에게는 이제 큰 악재가 됐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총선 때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호주로 그냥 가라, 한 달 정도 있으면 충분히 시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도피시킨 것 같은데. 사실상의 도피를 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 자초한 이종섭 변수로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 무너진다, 자멸한다. 이거는 이런 국힘이 얘기입니다. 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무슨 네가 가라 뭐 하와이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주로 보냈는데 저는 진짜로 솔직하게 예. 이 변수가 딱 악재가 터졌잖아요. 예. 일단 안 보내고 한 달만 총선 지나고 보내고 그렇죠. 꽉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제가 지난 월요일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 충신 조선일보가 사설에다 썼단 말이죠. 그 공수처 수사 받고 가시죠 이렇게 썼단 말이죠. 무시하고 보내버렸어요 바로 일요일. 그래가지고 사건이 더 커져 버렸잖아 지금. 근데 오늘 스카프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십니다. 아메리카 그래요? 별. 추워서 그래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장관이.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실에 뭔가가 있었을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겠지. 대통령실과 이종섭 장관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팩트를 저질렀는데. 공수처 수사에서 그걸 불까봐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네, 불게 될까봐. 체계적으로 아. 그리고 이종섭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상위의 끝꼬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하위의 끝꼬다리들은 경북 경찰청이고 그래서 이 끝꼬다리를 없애버리면 대통령실과의 연계되는 점선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상위의 끝꼬다리를 제거를 하자 이런 생각이 강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말하면 상위의 끝과다리가 예.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 저 여차하면 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사실. 어제 그래서, 신범철 차관 잠깐만 네. 하나만 더. 신범철 차관이 관련해서 뭐 그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당신은 뭐 관여된 게 없냐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한발 신범철 차관도 거기에 이종섭 장관과 관련해서는 또 한발 물러서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 차관이었잖아. 그리고 문자를 처음에 왔다 갔다 했잖아. 그리고 경로하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한 거잖아요.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의하면 경로하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임발부되는 거를 신범철 차관도 두려워하는 꺼리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니 네. 거기 인볼브 됐으면 당연히 그렇지. 서법 처리 대상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자기가 안 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에 의하면 어쨌든 든든한 방탄조끼를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신범철 차관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심들을 막 하는데 어쨌든 지금 쭉 말씀드린 거는 우리 촉이 좋은 최경영 기자와 그리고 또 아무튼 뭐 통찰력 있는 김성환 평론가의 의심이잖아요 지금. 의심을 쭉 말씀드린 건데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결과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한겨레 일면 보시면 한겨레 일면에 크게 기사가 났어요. 맹탕 증거물 낸 이종섭 출금 해제 민주특검법 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통 이렇게 일면을 통으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 그랬네요. 대판 신문에 이렇게 나가는 제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랬네요. 완전 쫙 밀었어요 제목이. 그만큼 힘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MBC 뉴스 이종에서 전해드린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 외압 관련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8월 초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얘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이미 안 받은 거죠. 그런데 뭐 공수처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제 이런 특검법이 제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를 했고 박주민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국회 의안과에다가 이걸 제출한 뒤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거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최상병 특검하고는 별개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여당이 반대를 하면 이 특검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어쨌든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 것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이종섭 전 장관 출국에 책임이 있는 조태열, 박성재, 그러니까 외교부, 법무부 장관, 양 장관의 탄핵에도 나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검은 뭐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결에 오면이 이제 진행이 좀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또 기사를 쓰고 있어요. 추가 소환 한다지만 공수처 이종섭 입국만 기다려야. 그렇죠? 지금 호주 대사로 갔는데 그렇지. 와야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와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다만 이 한번 오기는 할 거라는데 와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지금 이미 안 받고 있는데 뭐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그 전에 휴대폰을 제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경향신문 3면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실제 수사가 진행될 때 우려 사항이라면 경향신문 3면은 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 필요 수장 공백의 실행은 미지수입니다. 어제 공수처장. 공수처장 어제 계속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대행 체제를 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공수처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뭐 원래 외교관 등등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도 가끔 국내 들어왔을 때 수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종섭 전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약식 조사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지만 장관 퇴임 이후 바꾼 것이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출국하기 전에 혐의를 파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장관 재직 당시에 별도 업무 수첩을 만들지 않았는데 업무 기록이 돼 있던 메모 일부를 지금 폐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수사 부실의 우려를 만드는 데다가 제목에 써 있는 공수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수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쳤거든요. 2개월 가까이 공수처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추천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 지명하지 않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하면 총선이 끝난 뒤에야 이 새로운 처장은 임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해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후보가 비토가 놓여지는 그렇죠. 상황에서도 계속 똑같은 후보를 계속 추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랬죠. 결국 그러다가 그 후보가 빠진 것으로 제가 알긴 하는데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명 지금 추천이 됐잖아요. 네.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아 있어요. 그중에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던 검사가 또 들어가 있어. 누구죠? 이명순? 이명순이라고 하는 이명순? 사람. 네. 그러면 만약에 이명순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 안 하고 또 미그적 되는 거야. 오히려 헛소리 할 수 있지. 다른 데로 찌를 수 있지. 그리고 아까 휴대폰도 제출 안 하고 그 전에 휴대폰 제출 안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본인의 기록 일지 중에서 일부를 폐기를 했다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구속해야죠. 바로 구속해야지. 구속영장. 이거는 보내야죠. 정말 선택적인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증거인멸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 벌어졌다고 네. 하면 검찰 같으면 당장 난리를 쳤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그 작업을 못한 거지 사실 안 근데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막 딴청을 띱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서 특검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검찰을 못 믿는다면서 출범시킨 건데 이제는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을 하자는 거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를 이렇게 지금 예. 공수처를 못 믿을 기관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 공수처 수사마저도 지금 뭉개고 있는 거고 공수처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어제 또 물어봤더니 이 출국 금지 사안은 내가 장관 되기 전이라서 잘 모릅니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관 그만둔 후여서 모릅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모르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 이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공직자가 민주당하고 선거 관련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윤재욱 원내대표의 논리는 이래요. 이거는 출국 금지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처럼 보이는데 출국 금지를 해놓고 조사를 안 하면서 계속 출국 금지를 연장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 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이게 경향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고 요약해서 전해드리는데 근데 이게 그냥 들어도 지금 김성환 평론가 표정을 보세요. 지금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세요. 이 줌에서 보여주세요. 지금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그냥 들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민주당 정권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어떻게 민주당하고 짭니까? 황당한 얘기가 되니까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너 해당 발언은 철회를 하겠다. 그냥 이해되지 않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정정한다. 반대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규영 검사라고 있었잖아요. 이규영 검사. 김학의 출국 금지시킨 사람. 급하게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켰는데 절차상 문서 하나 뭐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이 이규영 검사가 출국 금지를 지금 한 3년째 맞아요. 출국 금지 당하고 있어. 아직도.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켰다고 이규영 검사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공수처한테 기대할 바는 제가 볼 땐 공수처가 일단 수사의 키를 잡고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공수처장 얘기를 했잖아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 5명이 동의를 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잖아요. 지금 2달 내내 후보 1명은 정해져 있었어. 1명 정하는 거 가지고 계속 2달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실 후보들이 추천위원들이 비토를 놓은 거야.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가까우면 안 돼. 근데 계속 대통령하고 가까운 후보가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추천했어. 제가 볼 때는 그 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수처가 이런 지경인데 앞으로 호주로 내보냈어요. 이종섭은. 그러고 난 다음에 공수처는 수사하면 뭉개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리고 계속 뭉개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한 이 정권의 태도가 우습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겨레 칼럼이 또 있는데 예. 제목이 그냥 출국 금지입니다. 이 유레카라는 코너에 이춘재 기자가 쓴 칼럼인데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 2016년 12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실리콘밸리 기업인들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뉴욕에서 테크 서밋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미국의 테크 관련 이제 그 회장님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대요. 뭐 애플의 회장님, 그다음에 뭐 테슬라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갖고 수사 대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특검팀한테 변호인 통해서 물어봤대요. 저기 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출국 금지가 됐던 상황도 아니다. 근데 그렇지. 그 당시에 특검팀은 이재용 회장이 갔다 오면 안 되나요? 라고 하니까 갔다 온다고? 라고 한 다음에 출국 금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네. 왜냐하면은 그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은 우리 수사를 못 하잖아요. 이런 논리로 박영수 특검팀이 해버렸다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나갔다가 왜 안 들어와? 그렇죠. 미국에 가서 트럼프랑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안 오겠습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온다라는 이유로 출국 금지 해버린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출금 사실을 몰랐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금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한 인사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도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예, 그 검사들이 맞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